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라디오 건강주치의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315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사랑하는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소중한 달걀이 사실은 영양소를 단 1%도 흡수하지 못하는 허망한 헛수고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그저 헛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 관절과 오장육부를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식사 방식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중에는 평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지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김순희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박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마치 보약처럼 규칙적으로 드셨지요. 그것만이 근육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처럼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쥐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고 밤이 되면 은근한 통증이 이어져 수면의 질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CRP 수치, 즉 체내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의 몸속은 마치 리듬이 어긋난 채 돌아가는 공장과 같았고 작업 시간이 늘어지며 작은 불꽃들이 조용히 생겨나 염증이라는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억울한 표정으로 선생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몸에 나쁜 것은 입에도 대지 않고 달걀만 규칙적으로 먹었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여러분, 문제는 달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영양 설계도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60세 이후 근육이 약해지는 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몸속으로 밀어넣는 방식, 그리고 그 이후에 몸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대사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더 이상 무엇이든 견뎌내는 무쇠가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온 배관 시스템과 같아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전체가 막히고 마는 예민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흐르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섭취 방식은 매일 조금씩 찌꺼기를 남깁니다. 혈관도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는 내 몸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올바르게 먹으면 몸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지만 잘못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몸속에 불씨를 키우는 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우리 몸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달걀 속의 귀한 성분인 콜린은 혈관을 보호하고 내부 통로가 딱딱해지지 않도록 돕지만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과 이를 바로잡을 기적의 조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을 정화하고 활력을 되찾는 인생의 비법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목소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말고 메모하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달걀을 드신 직후에 후식으로 감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평범하고 심지어 건강한 디저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달걀의 고단백질과 만나는 순간 서로 강력하게 엉겨 붙습니다. 부드러운 단백질이 위장 속에서 녹지도 흐르지도 않는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정수기 필터에 접착제를 부은 것과 같습니다. 물은 들어오지만 부드럽게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의 위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소화 효소가 아무리 분비되어도 이 단단한 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위장 속에 머무릅니다. 위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산을 뿜어내고 결국 위 점막은 손상되어 쓰라림과 메스꺼움, 심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이 이를 단순히 위가 약해진 탓이라 여기시지만 사실은 먹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달걀을 드셨다면 최소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감을 드시는 것이 몸을 과로하지 않게 돕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더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달걀을 먹고 나서 개운하게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녹차나 홍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을 정화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달걀 식사 직후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차 속의 탄닌 성분은 달걀 속에 들어있는 귀한 철분을 자석처럼 붙잡아 버립니다. 재료는 들어왔지만 공장 스위치가 꺼져버려 사용하지 못하는 격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필요한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전신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생성이 약해집니다. 압력이 부족한 배관 시스템처럼 혈액은 흐르지만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피로를 느끼고 가벼운 어지럼증이 생기며 기운이 떨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원래 흡수력이 떨어져 있는데 방금 섭취한 영양까지 스스로 막아버린다면 매일의 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를 드시고 싶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리십시오. 영양소가 소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운 마음에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바로 껍질이 살짝 깨진 달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처럼 작은 균열이라도 있다면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의 몸은 그런 방식으로 전략할 대상이 아닙니다. 달걀 껍질에는 아주 얇은 천연 보호막이 있어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껍질이 깨지는 순간 그 방어막은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같은 독소들이 침투합니다. 일부 독소는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젊은 층은 버틸지 몰라도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고열과 설사, 탈수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는 습관도 고치셔야 합니다. 씻는 행위 자체가 자연 보호막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조리 직전에만 가볍게 씻으십시오. 미리 씻어두는 것은 내 몸의 방어벽을 미리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행위들이 때로는 우리 몸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15가 전해드리는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부엌을 가장 안전한 약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는 피해야 할 것들을 배우셨다면 이제는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 중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식재료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최고의 동반자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이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삶은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5알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몸속에서는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혈관 내 염증을 걸러주는 정밀한 필터망과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름진 성분과 만나야 몸에 쏙쏙 흡수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아주 좋은 천연 지방과 콜린이 가득합니다. 달걀이 스위치를 켜주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활발하게 흡수되어 혈관 속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한쪽은 정리정돈을 하는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막혀있던 관에 윤활유를 붓고 다시 흐르게 하는 이 지혜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두 번째 파트너는 조미김입니다. 그동안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에 콕 찍어 드셨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소금을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나트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머물며 혈압을 조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소금 대신 김에 싸서 드셔보십시오. 김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배출구를 하나 더 여는 것과 같아서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김 속의 미네랄은 달걀의 단백질이 부드럽게 분해되어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짠맛의 즐거움은 유지하면서 근육은 지키고 혈압은 낮추는 일석삼조의 비법입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한 구원투수 감자입니다. 아침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부드럽게 찐 감자 하나를 달걀과 함께 드십시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위벽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달걀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이 분비될 때 위 점막이 직접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달걀에는 비타민C가 전혀 없지만 감자에는 아주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비어있던 영양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몸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올바른 것이면 족합니다. 노년기는 끼니마다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더 건강하게 걷기 위해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법의 핵심 8분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확히 8분만 삶으십시오. 이때 노른자는 크림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익은 완숙 달걀은 소화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리지만 8분 삶은 달걀은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의 작업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배려입니다. 또한 8분은 살모넬라균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최소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안전과 흡수, 그리고 맛까지 잡는 8분의 기적을 내일 아침 식탁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무엇을 먹을지는 고민하시지만 언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는 소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김순희 어르신도 실천하고 건강을 되찾으셨던 시니어를 위한 구체적인 아침 시간표를 제안해 드립니다.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시고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전 6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찬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하룻밤 동안 멈춰있던 우리 몸의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의식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몸을 놀라게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윤활유가 됩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며 몸속 배관을 씻어낸다는 기분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한 잔의 물이 하루 전체의 소화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오전 6시 10분 본격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8분 규칙을 지켜 달걀을 삶으십시오. 껍질을 벗긴 부드러운 달걀 2알, 그리고 방울토마토 5알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토마토를 살짝 데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올라가니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소금 대신 김 한 장을 곁들여 한 입씩 천천히 드십시오. 이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 혈관 청소부인 토마토,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김이 만나
여러분의 몸속에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음미하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전 6시 40분 식사를 마치셨다면 이제 주의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차를 마시고 싶은 유혹을 참으셔야 합니다. 영양소가 소장으로 이동하여 온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최소 30분의 여유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며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너무 일찍 마시면 방금 공들여 먹은 귀한 영양소들을 차의 성분이 밖으로 끌고 나가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전 7시 10분, 이제 기다리시던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때 마시는 녹차나 홍차는 달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진대사를 돕는 좋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 감이나 다른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식후 2시간이 지난 9시 이후에 간식으로 즐기십시오. 이 시간표가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리듬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쌓이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자생력을 회복합니다. 김순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시간을 맞추는 게 어색했지만 석 달 후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뒤에는 이 리듬을 절대 어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보낸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15와 함께 이 지혜로운 길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달걀을 먹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남아있던 걱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위생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15가 그 걱정의 보따리를 과학적인 근거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을 매일 먹으면 혈관에 기름이 끼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되시지요? 그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하나의 정교한 화학 공장으로 보십시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80% 이상은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간은 생산량을 줄이고 적으면 더 많이 만들어내며 스스로 수평을 맞춥니다. 정말로 우려해야 할 것은 달걀 2알이 아니라 근육이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빠지는 것은 집의 기둥이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비어가는데 보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달걀은 그 기둥을 채우는 가장 경제적이고 훌륭한 재료입니다. 나중에 병이 난 뒤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반숙 달걀의 위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이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때문에 완전히 익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8분의 시간은 달걀 내부가 세균이 사멸하기에 충분한 온도인 75도 이상에 도달하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 것이냐 완숙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온도에서 정확한 시간 동안 조리했느냐입니다. 오히려 너무 딱딱하게 익힌 달걀은 위장에 큰 부담을 주어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몸이 아주 쇠약하여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완숙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니어에게는 부드러운 반숙이 소화 효소의 낭비를 막고 영양 흡수를 돕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의 조리법입니다. 생으로 먹는 게 좋으냐, 익혀 먹는 게 좋으냐로 의견이 분분하지요. 정답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하는 것입니다. 가열하면 세포벽이 열려 라이코펜이 더 잘 방출되지만 비타민 C는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반은 생으로, 절반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새15가 전해드리는 과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식탁을 차리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달걀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내내 말씀드린 인천의 김순희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르신은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은 후 제가 제안한 이 식단법과 시간표를 딱 석 달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해보자는 마음이었고 큰 기대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저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은 제 손을 아주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라고요.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공장에 잘못 들어갔던 원료를 바로잡고 꺼져 있던 스위치를 제 시간에 켰을 뿐입니다. 그동안 순이 어르신의 위장은 달걀과 감이 뒤엉킨 덩어리를 소화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식후 마신 진한 차 한 잔 때문에 정작 필요한 철분과 콜린은 구경도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비싼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먹고도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몸이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강릉에 사시는 68세의 박모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늘 머리가 무겁고 아침마다 손가락 경첩이 굳은 느낌을 받으셨지요. 하지만 아침에 루틴을 바꾼 지 불과 몇 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머리도 함께 맑아지고 밤잠도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몸이 원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준 결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은 약국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공간입니다. 비싼 홍삼이나 이름 모를 수입 영양제에 의존하기 전에 내일 아침 여러분의 손으로 준비하는 달걀 한 알부터 정성껏 다뤄보십시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차를 30분 뒤로 미루고 달걀을 김에 싸서 먹고 삶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오래된 배관을 천천히 씻어내고 다시 깨끗한 피가 흐르게 합니다. 하루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면 몸이 반응하고 10년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15가 여러분의 곁에서 이 건강한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핵심은 명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아니라 가슴에 매일 아침 여러분의 손끝에서 첫째, 상극의 조합을 피하십시오.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달걀과 감, 달걀과 차의 만남은 여러분의 몸속에 이물질을 쌓는 행위입니다. 둘째, 최고의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토마토, 김, 감자는 달걀의 영양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셋째, 조리의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8분의 규칙은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지킵니다. 넷째, 아침의 리듬을 존중하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과 30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가장 성숙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돌봐야 하는 황금기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여러분의 몸은 뒷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정성을 들이십시오. 달걀 껍질을 정성스럽게 벗기고 조리 시간을 맞추는 그 짧은 시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오늘 이 새15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귀찮음이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 10년 뒤에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할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부엌으로 향하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실 실천이라는 두 글자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피로를 호소하거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은 혼자 알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늘 웃음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매일 아침이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새15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부터 건강을 시작하십시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